이뿐만이 아닙니다. 1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지진. 그간 저장돼 있던 원전 오염수도 조만간 바다로 버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안전한지 논란이 분분한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가 채 10km도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일부 지역은 이제 거주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빈집이 더 많습니다. 大熊町の全体でここは2割ぐらいなんですね。解除されたのが一部の人が帰ってきているだけで多くはこのように空き家になってますね。 원전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봤습니다. 길가에 쌓인 검은 봉투들이 보입니다. 오염된 흙이 담긴 봉투입니다. 이른바 중간 저장 시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これが約1400万個発生したというふうに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 이렇게 모인 오염토는 봉투에서 꺼내 땅 아래 묻습니다. 緑のシートもかけられている場所も含めて5メーターまで土が入れ込まれた現場です。 원전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잠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원전과의 거리는 불과 200m 정도.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됩니다. 今皆さんいらっしゃるここの上の線量の値が 1.4 マイクロシーベルトです。 건물 주변엔 거대한 탱크들이 빼곡합니다. 네, 바로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된 탱크죠. 땅에 묻힌 오염토와 달리 오염수는 곧 태평양에 방류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방사성 오염수 130만 톤이 지금도 저장돼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부터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죠. 저 안에선 지금 방류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염수 일부는 언젠가 우리 바다까지 들어오고 태평양에서 잡힌 수산물도 우리 밥상에 올라올 텐데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정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또 우리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후쿠시마현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 원전에서 남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선 매일 200~300톤의 물고기가 잡혀 들어온다는데요. 물고기가 하역되면 어종별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합니다. 全て測ります。全ての度数を測る。そこで専門機関で50ベクレルパーキログラム以上であるのが分かったら、そのフィッシュ魚は出荷停止。 어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정한 1kg당 100베크렐보다 기준이 엄격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매일 잡혀 들어오는 200~300톤의 물고기 중 실제 검사가 이뤄지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1種類の1000匹が取れたとすれば、ここまで運ばれて測定するのは、1000匹のうちの数匹です。 그런데도 후쿠시마 지역에선 방사능 물고기가 잡혔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こう福島県産みたいなこう聞かれるお客様はやっぱたまにいますね。でも結構そうですね、最近はあんまりそこまで
さんもいないし 그래서인지 수산시장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個人的にあまり気にしないんでこの処理水の放出を全然思って。 다만 겨우 회복되고 있는 이미지가 다시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事故がありましたよね、その時には風評被害がこのぐらい、今やっとこのぐらいになったと思ったらまだ汚染水を流すっつうのでこのぐらいに。 하지만 원전 인근 어민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원전 북쪽에 있는 신치마치항. 5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했다는 오노 하루오 씨를 만났습니다. 12년 전 지진과 쓰나미로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うちも流さっちゃうし、全部流さっちゃうんですよ。残ったの、私残ったのはこの船だけですよ。消費してる船を弟が沖に出して津波が飲まれてなくなったんですよ。 방류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왜 후쿠시마 사람만 또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一番被害者なんだよ我々福島県って。被害者により一層政策するんだったら福島県から流す必要がないんですよ。首都圏の東京を流せば、また大阪も流せば、ほんでまた福島県からも流せば、分散型にすれば、ねみんな平等にな。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海は仕事場だから何十年か後に実がいた時代だったら誰が責任を負うんですかってことですよ. 일본 어업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헛소문으로 인한 피해, 일본말로 이른바 풍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오노 하루오 씨처럼 오염수 자체가 문제라는 어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어민과의 협의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을 깨고 결국 방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금도 하루 100톤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12년 전 원전 사고로 원자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내부엔 늘러붙은 핵연료 찌꺼기, 즉 데브리가 있는데요. 핵 분열은 멈췄지만 여전히 붕괴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방사능을 띤 냉각수에 지하수가 섞이면서 오염수가 늘고 있는 건데요. 전체 탱크 용량이 137만 톤인데 벌써 96%, 132만 톤이 찼습니다. 그런데 탱크를 더 지을 땅이 없다는 게 일본 입장입니다. それは私から見るとへ理屈ですね。理屈な本気でそれを場所をね確保しようとすればいくらもある。 특히 원자로대에서 폐연료를 꺼내는 등 폐로 작업을 하려면 탱크를 지을 공간이 없다는 건데요. 사실 이 폐로 작업은 당장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デブリ溶融物を取り出してそれを処理するために設備を作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ですからそんなものは何十年も先。今使えるはずがない。使えるはずがない。使えない。 물론 일본 정부가 오염수 그대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를 통해 세슘, 스트론튬 같은 62개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 규제 기준보다 낮은 오염수만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죠.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규제 기준의 40분의 1 수준이 되도록 바닷물로 희석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 데이터에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방류되는 오염수가 제대로 정화가 된 건지 일본의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열린 국회 토론회. 미국의 핵 물리학자 페랭 달로키 베레스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18개 섬나라들의 협의체입니다. 페렌 교수는 일본 측 데이터에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Quality of the data are inadequate to support the decision to release the tank water. 스트레이트는 페렌 교수와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그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가 기본적인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The data for the same radionuclides had different units. Very relevant data was actually missing in some cases when I looked at the data, such as fundamental as the idea of the tanks. 또 알프스로 62개 방사성 핵종을 걸러낼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건 몇 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re was a small number of radionuclides that were analyzed per sample, rarely more than 9 radionuclides, and never the 64 that you often hear about. 분석된 샘플이 제대로 채취된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탱크 하부에는 슬러지, 즉 미립자들이 쌓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탱크 위, 중간, 아래 어느 곳에 샘플이냐에 따라 방사능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These tanks weren't really mixed, and so it's hard to know when you take a sample how representative it's going to be. 무엇보다 데이터 자체도 이상했다는데요.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은 반감기가 거의 같아서 그 비율이 일정해야 하는데 탱크마다 비율이 크게 달랐다는 겁니다. So that the only thing that affects them is chemistry. So if you see a large fluctuation after the ALPS system, it indicates a variability with the ALPS ability to remove these radionuclides. 도쿄전력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중 70% 정도가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초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62가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에 탱크에 저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사능 농도를 낮추지 못한 오염수가 그대로 탱크에 저장된 거죠. 고농도의 오염수를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뭐 사고가 나서 걔네들이 방류가 돼도 문제가 없는데 그 작업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은 지난 2018년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당시 열렸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도쿄전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トリチウム以外で基準値を超えた半減期1570万年の要素129、あるいはストロンチウム90、さらにはルテニウム106などの複数各種が残存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これは国民世論をミスリードするものであり、信頼性のある広範な情報公開と公正な提供に重大な過失があります。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엔 알프스가 탄소 14라는 물질도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탄소 14가 계속해서 측정이 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도쿄전력이 밝히지 않았지만 탄소 14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명시했죠. 그러다 보니 도쿄전력의 공개 자료는 일본 내에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一回診療がなくなっちゃうとなかなかそれをそうじゃなかったあれごめんねって言ってもわからないじゃない。もう一回やっちゃいけないわけだけど第三者を一緒に入れて信頼できる第三者を入れていろんなことを議論してるってすごい大事だと思うんだよね。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는 직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는 지난 1일에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TV 카메라 없고
사진 촬영도 없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면 대응할 수 있다며 조건을 붙인 건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취재 승낙을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고 인터뷰를 재차 요청했지만 결국 닷새 뒤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도쿄전력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물어봤는데요. 서면으로만 간단한 답변이 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전문가 질문에 응하는 형식으로 전체 개요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특히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왜 슬러지층과 섞인 상태에서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는지도 물었는데요. 도쿄전력의 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알프스 처리수에 관한 데이터는 탱크 내 상태와 알프스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 방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걸까요? もう私たちが質問しても答えないしね。タンクの中にどういう放射能がどれだけあるのかっていう総量を求めました、公開を。だけどそれは未だに公開されていないです。初めから放出ありきで議論が進んできています。 재작년 4월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공식화한 뒤 8월에는 구체적인 방류 방법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난달엔 방류 전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논란에도 일본의 방류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돼 왔던 건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 2021년 4월 정부가 작성한 오염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6개월 전 나온 이 보고서에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럼 현장 조사를 하겠다라고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본이 그냥 자료를 갖다가 그냥 원안위에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부실 대응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최근에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지니까 알프스 성능에 대한 질의를 일본에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대응도 상당히 문제죠. 어디에서도 지금 이 관련한 연구 없이 어떻게 지금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중 정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을 해 논란이 됐었죠. 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또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좀 투명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좀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의 해랭 교수 등이 제기한 불완전한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검증 중이란 답변만 내놨습니다. 방류를 불과 수개월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의견 자체가 없다. 과학적인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자체적인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이렇게 단독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국 정부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 실제 그런지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 일본 방사선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요 가정과 방법론상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돼 있는데요.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지속 촉구하겠다.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했다. 방류 결정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검토, 촉구,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뿐 구체적인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달엔 일본이 방류 전 측정 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로 줄이면서 파문이 일었죠. 이때도 정부는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다며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우리 측과 토의한 내용이다라고만 언급을 해서 국민들이 당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과학자 한 명도 재작년 7월부터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과정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IAEA 보고서. 지난해 오염수 탱크에서 3차례에 걸쳐 샘플을 채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샘플을 어떤 탱크에서 얼마나 어떻게 섞어서 채취했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서야 샘플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분석 과정이나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시에 그리고 제대로 된 구체적인 검증들 그리고 사실 정보들을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만약에 검증을 함께 하고 있다면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基準値以下だと言っても、それなりの危険度はあります。で、私としては、東京電力はもう事故でたっぷりたくさん放射性物質を出してますから、これ以上余計なものを出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し、そう言ってます。 특히 해양학자들은 방사성 핵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f the assumption is dumping it into the ocean will result in dilution, to a degree that's correct as a chemical process. What it ignores is the biological process because living organisms can take up radionuclides, they can transfer them from one level of the food web to the next, they can be accumulated.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So the fact that they're not as in tuned with the biology as a biologist is not a surprise to me. Criteria and thresholds being used today are not based on the most recent science and best available data. And this is a concern. 작년 12월 100곳이 넘는 연구소가 회원으로 있는 전미 해양연구소협회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고 방류 계획이 생물 농축 등 생물학적 과정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합니다. 다음 달엔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고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한미일 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 같은 외교 무대에서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굴욕 외교란 비판에도 일본에 많은 것을 내줘온 만큼 뭘 받아올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의 고비마다 강조해온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